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4 직장 여성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사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올해 유부녀가 되어 있어야 했죠. 하지만 작년에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다가 파혼 결심하고 결혼을 엎었습니다. 파혼 이후 아직 결혼을 염두에 두고 누굴 만날 생각은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혼도 그렇고 파혼도 그렇고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닌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한쪽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하죠. 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결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해심이 그다지 많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친구 집안의 모든 요구를 맞춰주기엔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감히 3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둘 사이가 연애할 때 딱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서로 집을 왕래하는 일도 없었고 둘만 좋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기억나는 게 있다면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어머니가 종종 연락이 온 적은 많았다는 겁니다. 영화를 기다리거나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간혹 전화를 하셔서는 홈쇼핑에 뭘 주문해달라, 예약해달라, 언제 와라 등등의 이야기로 10분이고 20분이고 남자친구에게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저와 데이트 중인 걸 아셨는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전화가 둘의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제가 조심스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 원래 아들들은 엄마랑 대면대면한 거 아닌가? 우리 집 오빠는 엄마랑은 필요한 말만 하고 살거든. 내가 차남이라 그렇지 뭐. 우리 형은 엄마랑 별로 안 친해. 딸 같은 아들 노릇하는 사람 나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엄마가 간섭이 심한 편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자기 형은 왜 결혼 안 하는 건데?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어? 형이 결혼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결혼한다 그러면 허락 안 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런데 제 질문을 들은 남자친구가 잠시 멈칫하더니만 대답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저기, 사실은 우리 형은 한 번 갔다 왔어. 3년 전에 이혼했거든. 형은 아마 당분간 결혼할 생각은 없을 거야. 지금 만나는 여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야. 집에서는 통 얘기를 안 하거든. 아, 그래? 형이 이혼했구나. 혹시 왜 이혼한 건지 물어봐도 돼? 뭐, 나도 부부 사이 일은 잘 몰라. 형수는 우리 집에 잘 오지도 않았거든. 형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지 뭐. 아무리 형이라 해도 그런 건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 어쨌든 내가 형보다 앞서서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남자친구는 6살 위 형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40이 다 되었어도 싱글이었거든요. 제가 형 혼사보다 앞서는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 이혼했다는 걸 얘기해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은 워낙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이혼이 무슨 흠은 아니잖아요. 이유가 궁금하긴 했지만 모른다고 하니 캐무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형을 장가 보낸 경험이 있는 집이니 둘째인 남자친구 결혼시킬 때는 수월하게 시키겠다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왜 형이 이혼했는지 제 형님이 될 뻔했던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결정을 한 건지 알았지만요. 연애할 때는 원래 둘 사이의 문제 외에는 잘 모르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트러블이 일어나는 건 결혼 준비하면서부터라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 남자친구가 된 그놈과 사귄 지 3년이 조금 넘어갈 무렵 저도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졸라대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 다니는 샐러리맨이고요. 동갑이다 보니 결혼 생각은 둘 다 진지하게 하긴 했어요. 슬슬 양가에서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거 듣고 결혼 얘기 나오고 있었고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예비시댁에 선물까지 싸들고 인사하고 나서 저는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보다 아깝다는 말을 대놓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본 남자친구네 집은 저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네 집 인사하러 가기 전에 조심스레 해준 말이 있긴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미리 말해둘 게 하나 있거든?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혹시 네가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기뜸해 주는 거니까. 응? 무슨 말인데 그래? 우리 엄마 얘긴데. 실은 우리 엄마가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셔. 너무 솔직하신 게 장점이자 단점인 분이라 네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도 막 물어보실지도 몰라. 그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 너에 대해 대강 말씀은 드려놨으니까 아마 곤란하게는 안 하겠지만 혹시 너 기분 나쁠까 봐 걱정이다. 저는 사람 상대하는 건 이골이 나이는 편이라 걱정 말라고 대답해 주긴 했습니다. 설마 하니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곤란한 말을 할까 생각했는데요. 그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라는 말을 인사하러 간 그 짧은 시간에 10번은 넘게 들었던 것 같네요. 심지어 저에게 장가보내기 아깝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자기 아들이 저보다 잘나서 장가보내기 아깝다는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속상하긴 하지만 예비시댁에서 저를 아들보다 못한 조건이라고 대놓고 무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빠가 안 계세요.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그야말로 생고생하며 저랑 오빠 키우셨습니다. 오빠는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지금은 공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랑은 인연이 없었는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고등학교 다니면서 졸업도 하기 전에 협력업체에 1년 계약직으로 생산직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 아시죠? 굳이 말하자면 저는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흙수저냐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라고 제 입으로 말하긴 민망하지만 오롯이 저의 힘으로 많은 걸 이룬 상태예요. 솔직히 저는 학벌이나 인물로 치면 잘나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공부에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인내심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은 조금 다니다가 힘들다면서 거의 대다수가 그만뒀지만 저를 비롯한 아주 일부만 끝까지 버틴 덕에 정규직이 되었고 20살 성인이 된 이후론 사내 기숙사에서 2교대로 2주에 한 번만 쉬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첫 취직한 지금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팀장까지 승진했고 그 과정 중에 사이버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 받으며 졸업까지 했네요. 그저 열심히 살다 보니 30 초반에 이미 수중에 현금 1억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고 청약 당첨돼서 30평대 브랜드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은 전세 2번 돌리면서 이미 대출금 다 정리했는데 집값 폭등 시기 지나면서 3배는 더 오른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고 정규직 전환 후 연봉은 8천 넘게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상황은 이랬어요. 물론 제가 집이 있다는 건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가 허락 다 받고 상견례 할 때 경제적인 부분은 오픈할 생각이었어요. 편모에 미혼인 오빠가 있지만 어디 가서 제 자신을 부끄럽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자친구 상황은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온 저를 한순간에 하찮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게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저를 인사오라고 한 날은 예비 시부의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김에 저도 불러서 겸사겸사 얼굴을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죠.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예비 시댁에 인사 가던 날 나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새 옷도 꺼내 입고 예쁜 꽃다발과 예비 신부 선물이랍시고 백화점에서 비싼 한우 세트까지 사들고 가서 생글거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는 남자친구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모님들이 세 분이나 와 계셨어요. 인사하라길래 사전에 남자친구에게 못 들어서 당황은 했지만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촉이 온 게 이모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집으로 오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 집에 들어서는데 다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저를 맞는 음식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비 시부의 생신상 준비였죠. 남자분들은 거실에 상을 펴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이모님들과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셨습니다. 예비 시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절 보시더니 부엌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자니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도 지금 상 차리는 거 일송 거들어드려야 하는 거지? 아니, 은주 너는 손님으로 온 건데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하지만 멀뚱하게 앉아 있자니 너무 고역이더라고요. 10분이 넘게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예비 시모에게 어렵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저 놓고 접시라도 나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러렴 이러시며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셨고 옆에 있던 이모님 중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왔으면 눈치 빠르게 째깍째깍 도왔어야지. 너 말 안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니? 하면서 은근히 저의 행동을 비꼬시는 겁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앞치마를 입고 처음 시댁에 간 첫날 예비 시부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솔직히 처음 인사 간 집에 말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알아서 앞치마를 입고 수저를 놓고 접시를 나르는 예비 신부는 없지 않나요? 제가 수저를 놓는데 남자친구가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이모님이 또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얘 우진아, 너는 그만하고 저기 거실상에 가서 이모부들하고 앉아나 있어. 네 색식감 신경 쓰느라 이러는 거야? 남자가 이러는 거 아니다. 처음부터 이러면 네 색시가 뭘 보고 배우겠어. 얼른 가. 이모, 남자라고 앉아만 있으면 되겠어요. 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혼나요. 어머, 얘는 남자랑 여자랑 같아? 좋은 말 할 때 가서 앉아. 남자랑 여자랑 다를 건 또 뭐랍니까? 어쨌든 다 된 음식을 식탁에 올려두고는 아무도 상으로 옮기지 않더군요. 저보고 하라는 거였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삔트가 나간 느낌을 받았고 오늘이 왠지 여기 오는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라는 대로 아주 열심히 날랐습니다. 음식 나르는 제 앞에서 이모님들은 남자친구에게 너는 얼른 앉아서 먹으라는 말을 하더군요. 잠시 후 음식이 대충 차려지고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예비 시댁이랍시고 인사를 왔으니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후식을 먹으면서 예비 시댁과 이모님들이 저와 남자친구를 나란히 앉혀놓고는 이런저런 걸 묻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대충 제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던 건지 아빠에 대한 건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저는 그날 내내
제가 얼마나 그대게 잘난 아들을 만났는지와 부족한 제가 잘난 그 집 아들과 결혼하면 시댁에 어떤 의무를 해야만 하는지만 잔뜩 주워들었습니다. 예비시모가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둘을 맞벌이 하면서 아주 어렵게 공부시키고 키웠어. 너도 네 엄마가 남매를 혼자 키웠으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알 거야. 그래도 나는 집안일이며 육아며 혼자 다 했어. 미리 말해두지만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집안일은 손끝 하나 대게 하지 말어라. 나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쓰레기 봉투 쥐어주는 여자들 이해가 안 가.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성공하는 법이야. 이 말 명심해라. 하지만 여자도 일은 그만두지 말고 돈은 벌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 말에 옆에 있는 이모님들은 한술 더 뜨더군요. 그럼 아무리 흠 있는 쪽에서 잘해야 하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오늘 색식감을 유심히 보니 살림도 잘할 것 같은데 손도 야무지고 엉덩이가 가벼운 거 보면 딱 알지. 그러자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을 하시고는 그래도 기왕이면 아들이 장인어른 사랑도 받는 게 좋은데 우리 아들이 왜 굳이 모자란 집에 가서 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원래 모자란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야 시댁에 잘하는 거야. 어쨌든 결혼할 때 예물예단 정식으로 차려오고 우리 우진이는 순금으로 목걸이랑 팔찌도 해오렴. 예비 시모와 이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이미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아들이 있어요. 오빠가 장가갈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라 엄마랑 계속 살 거라서요. 어머니 아들이 아들 노릇 할 일은 없어요. 사위는 사위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아들이 아들 노릇 할 일은 없는 거지? 너도 오래 사귀었다니 잘 알겠지만 너 말이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솔직히 인생 피는 거야. 공순이가 은행 다니는 신랑을 어찌 만나겠어? 그러니 내가 결혼시켜주면 늘 네 신랑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거다. 그나저나 너희 신혼집은 어쩔 건지 상의해봤니? 우리 아들 말로는 대출받을 거라고 걱정하던데 미리 말하지만 우리 집 얻는데 보태줄 형편은 못 된다.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예물 정도는 네가 원하는 거 해주마. 저는 공순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미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아들이랑 제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치곤 제 나이가 많으니 나중에 시부모 나이 들면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의무니 어쩌고 여자는 땅, 남자는 하늘이라느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 듣고 저만 기막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객관적인 사람이 이모님들의 남편이었는데요. 계속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걸 보다 못한 큰 이모부님께서 예비 시모와 이모님들에게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어른들과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얼른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오빠를 키우며 고생한 엄마 얼굴이 떠오르며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 집에 선물까지 싸들고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의 영원히 빠져나간 상태로 그 집안 식구들이 하는 말을 듣다가 어찌어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오늘 고생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난 상태였기에 남자친구가 뭐라고 나불거리는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큰 이모네가 자기 대학 등록금을 내줬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돈 버느라 방학 때마다 이모들 집에서 돌아가며 살았어서 엄마나 다름없이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4명이 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소리가 결혼하면 우리 둘이 사는 거지 이모랑 엄마랑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쁜 거 있어도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
대신 시부모님 앞에선 내가 집안이라는 거 안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설마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겠어? 걱정 마. 아깐 엄마가 혹시 네 편 든다고 서운해할까 봐 가만히 있었던 거야. 60평생 그렇게 사신 분 우리가 맞춰야지. 안 그래? 자기 엄마랑 이모들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속상하네? 솔직히 이런 분위기는 예상 못 했거든. 우리 엄마는 나 대접받고 오실 줄 아실 텐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장모님께는 그냥 대접 잘 받고 왔다고 말씀드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우리 엄마가 기분 좋게 허락을 안 하시니까 영 기분이 그렇네. 아들 있는 엄마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기분 나빴어도 네가 이해해라. 결혼 미루더라도 같이 노력해 봐야지. 안 그래? 글쎄, 내가 일단 너무 속상해서 말이야. 이 결혼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 솔직히 나는 자기가 돈 없어도 결혼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거든? 나중에 말하려고 한 건데, 사실 내가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거면 자기랑 나랑 둘이 벌어서 금방 재산 모을 수 있겠다 싶었고, 그냥 양가 도움 많이 받지 말자고 하려고 했어. 근데 자기 어머니가 보태줄 돈이 없다고 선수치듯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내 입장에선 속상한 게 사실이야. 남자친구는 제가 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집? 너 아파트가 있었어? 와, 나한테 진작 얘기해주지. 그랬으면 내가 엄마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을 거 아니야. 어디 있는 아파트야? 지금 얼마짜린데? 뭐, 오르기 전에 운 좋게 분양받은 거라 지금은 대출도 다 갚았고 많이 올랐지. 한 8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남자친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말 나온 김에 남자친구에게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까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급히 차를 세우더니만 저에게 은행 잔고와 주식 투자금 현황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저는 굳이 통장을 보여주진 않고 아파트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금 자산까지 합치니 제가 4배 이상 남자친구보다 자산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아파트 얘기를 듣고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기쁜 소식을 알리겠다고 하길래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파혼하겠다는 말을 할 참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헤어진 그날. 저는 엄마에게 그날 제가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친정엄마는 여장부 같은 성격이신지라 제 말을 듣고는 극대노하시면서 결혼을 때려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결혼 때려치워라. 그딴 집 아니라도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내 귀한 딸을 그따위로 대접해? 요즘 세상에 정말 그런 집안이 있는 거니? 너 절대 주눅들 거 없어. 너는 그딴 소리 듣고 왜 끝까지 참고 있었어? 그 자리에서 다 엎어버리고 나오지 그랬어. 이거 사. 엄마가 뒷감당해도 되는 건데 왜 그런 수모를 당해? 내가 성질대로 했으면 엄마 욕먹을까 봐 그랬지. 걱정하지 마, 엄마. 결혼 때려치우겠다 마음먹고 있으니까 들을만 하던걸? 엄마, 근데 나만 당하고 이대로 결혼 안 하기로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그놈 엄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지. 안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만 당하고 그냥 넘길 일은 아니지. 그놈 당장 우리 집에 데려와봐. 아주 엄마가 대접을 제대로 해줄라니까. 그럼 엄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저는 엄마에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을 잘 알고 계셨고 제가 이룬 것들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다지만 동시에 마음 아파하신 적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비시댁에서 그런 대접을 받은 게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며칠 후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슬쩍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엄마가 우리 결혼 날짜 얼른 잡으란다.
거봐, 내가 그랬지? 너 집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바로 허락하시던데? 큰 걱정 덜었다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며느리 시험 합격이래. 잘 됐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부모님들 상견례 날짜 잡자. 엄마가 상견례 전에 결혼 날짜부터 잡아보자는데? 아참, 혹시 운주 네 아파트 말이야.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엄마가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그건 차차 알려드리면 되지. 아참, 우진 씨. 우리 엄마가 이번 주에 당장 집에 인사하러 오라는데 괜찮아?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가야지. 언제 갈까? 선물은 뭐 사가지? 남자친구는 당장이라도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기세였습니다. 역시나 그 집 어머니는 제가 집이 있다니까 태도가 돌변한 게 맞았습니다. 집 있다는 거 몰랐을 때는 그리 까칠하게 저를 깔아뭉개더니 아파트 있다는 말을 그 인간에게 전해 듣고는 당장 날짜를 잡으라니요. 저는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고 더 결혼할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의 코칭을 받았는지 멀끔한 양복을 입고 제가 사갔던 것과 똑같은 한우 세트에 꽃바구니까지 들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오빠와 저 엄마가 있었고 남자친구는 잔뜩 긴장한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가 온다고 했지만 특별한 요리를 해놓은 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했는데요. 엄마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만 남자친구에게 앞치마를 건네셨습니다. 인사는 됐고 자네 일단 앞치마하고 일단 저기 상으로 접시부터 나르게. 아참, 수저랑 젓가락도 좀 놓고. 당황한 남자친구는 엄마가 시킨 대로 일단 앞치마를 주섬주섬 입고 수저와 접시를 날랐습니다. 제가 같이 도와주려 하니 엄마가 제 등짝을 트시며 어머 은주야, 너는 여자가 이런 걸 왜 해? 저리 가서 상에 앉아. 앉아서 먹기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오면 혼 좀 내달라는 말과 파혼하겠다는 말을 하라고 부탁한 거지 이렇게 제가 당한 걸 그대로 재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한 남자친구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상을 다 차린 후 상에 앉았는데요. 엄마는 작심한 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딸이 자네 집에 인사하고 식구들한테 아주 거하게 대접받았다는 말은 전해 들었네. 그러자 남자친구는 엄마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참, 엄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눈치도 더럽게 없죠?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딸이 아빠 일찍 여의고 내가 안간힘을 써가며 키웠어. 우리 딸은 내가 잔소리 한 번 안 해도 혼자 알아서 자기 앞가림 다 한 아이네. 그래서 미리 당부하는 건데 우리 딸 결혼하면 절대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해야 하네.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집안일은 손끝 하나 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 딸이 자네보다 월급도 많고 벌어놓은 돈도 많다지. 게다가 집도 있는데 둘이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내 딸이 살림까지 하면 쓰겠나? 나는 절대 내 귀한 딸이 그러고 사는 꼴은 못 봐. 요즘은 남자도 잘난 마누라 외조하는 세상이라는 거 명심해. 자네 그거 약속해 줄 수 있나? 엄마의 생각지도 못한 요구에 남자친구는 말문이 막힌 듯 바로 알았다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저기 장모님, 그게요. 그건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잘 상의하겠습니다. 뭐야, 자네 이제 보니 남자답지가 못하구먼. 우리 딸같이 복덩어리 데려가면서 그거 하나 확답이 어렵나?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자네 말이야 솔직히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팔자 피는 거 아닌가? 집도 없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데 어느 여자가 자네랑 결혼을 하겠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 내가 결혼시켜주면 늘 우리 딸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걸세? 아참,
집은 우리 딸이 해가니 자네는 적어도 집값 10% 되는 금액으로 혼수 다 채워놓고 예물 예단은 필요 없으니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하게. 알겠나? 이 조건 싫으면 자네 엄마한테 결혼 못 시킨다고 전해. 오늘 기왕 왔으니 밥 한 끼는 먹고 가게나.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장모의 푸대접에 식사 내내 똥 씹은 얼굴이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남자친구를 배웅했습니다. 은주야, 너네 엄마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 있으셔? 아니 왜 저렇게 까칠하신 거야? 원래 예비 사이는 대접 잘 받는다던데 난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 있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 원래 딸 가진 부모들은 자기 딸이 귀한 줄 아니까 다 그런 거야. 우준 씨도 그랬잖아. 아들 가진 부모도 그렇다며.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다 똑같은 자식인데 아들, 딸 구분해서 귀한 자식, 안 귀한 자식 나누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야. 암튼 오늘 대접받은 거 우진 씨 엄마한테 다 말씀드려. 나는 생각 정리되면 연락할게. 잘 가? 남자친구는 제가 차갑게 돌변한 걸 느끼고는 바로 꼬리를 내리며 살랑거렸습니다. 대접 잘 받고 왔다고 말했다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며칠간 그 인간과 연락을 끊고 제 나름 그간의 연애를 정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현실 앞에서는 참 쉽게 무너지더군요.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저는 아무리 남자를 좋아해도 제 자신이 더 소중하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을 때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자 답답했던 남자친구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할 말이 있다고 문 앞에서 계속 질척거리는 거예요. 오빠가 기가 막혀 하며 한 대 때려버리겠다길래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도 하고 이별은 확실하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인간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은주야, 너 왜 연락을 안 받아? 우리 엄마도 계속 너 어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다들 너희 가족 한번 보자고 난리셔.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번엔 우리 가족 전부 너네 이모들 앞에서 테스트 받아야 하는 거냐? 미안한데 우리 엄마는 너 사회시험에서 탈락이래. 우리 엄마는 너 같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여자 감싸줄 줄도 모르는 놈한테는 나 못 주시겠다네? 이 정도면 답이 된 거니? 은주, 너 갑자기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사회시험이라니. 양가 인사 잘 드렸고 이제 날 잡고 상견례만 하면 큰 고비는 다 넘기는 거잖아. 너 우리 집 와서 기분 상했던 일 때문에 그래? 야, 그거라면 너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 나도 너네 집에 가서 장모님한테 푸대접 받은 건 생각 안 해? 그러지 말고 은주야. 일단 우리 결혼부터 생각하자. 어? 미안한데 나는 이미 이 결혼 마음 정리했어. 너한테 우리 집 오라고 한 건 내가 너네 엄마한테 당했을 때 기분 한번 느껴보라고 부른 거고 우리 엄마도 내가 무슨 대접 받았는지 다 알고 계셔.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 우린 결혼 못해. 파혼하자. 이 인간이랑 결혼했다간 지난 세월 개고생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제 인생 남의 집 뒤치다거리로 개고생하겠는 거 뻔히 보이는데 제가 미쳤나요? 결혼 안 하겠다 차갑게 말하는 저를 보더니 남자친구 놈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흥분을 하더니만 야 최은주, 네가 이럴 수 있냐? 우리 엄마 말 함부로 하는 건 미리 너한테 양해를 구했었잖아.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엄마가 아들 장가 보냈는데 그 정도로 며느리 테스트도 못하냐? 며느리 테스트? 웃기고 있네. 너네 집안은 주제를 좀 알아야겠다. 감히 다른 집 귀한 자식을 왜 그런 식으로 테스트한다는 건데? 이제야 나는 당신 형이 왜 이혼했는지 알 것 같다. 너네 형 결혼했던 여자가 도망친 거지? 일찍 결혼 생활 접은 거 보니 아주 똑똑한 여자겠어. 너 말 다 했냐? 적당히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솔직히 우리 엄마 입장에서 너네 집안 아빠도 없고 네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별로인 건 맞잖아.
그래도 집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허락한 거라고. 너 처음에 왔을 때 엄마 옆에서 싹싹하게 굴기라도 했냐? 그 허락 필요 없으니까 꺼져줘. 나 너랑 절대 결혼 안 해. 우리 오빠 부를 건데 지금 한 대 맞고 꺼질래? 조용히 꺼질래? 신랑이 끝에 저는 오빠를 불렀고 남자친구 놈은 겨우 돌아갔습니다. 오빠는 다시 한 번만 집에 찾아오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반쯤 겁에 질린 채 돌아가고 나서 며칠간 오빠가 저 출퇴근 시간에 계속 같이 다녀줬어요. 전화로도 파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니 질척거리는 것도 몇 번 하다가 그만둘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얼마 후 어이없게도 그놈의 엄마라는 인간이 그 인간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저는 이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당황했는데요. 엄마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속풀이 제대로 해야겠다며 그 인간들을 집에 들였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오시는 건 결례 아닌가요? 초대한 손님이 아니니까 현관에서 얘기하시죠. 저는 분명히 사위시험 불합격이라고 답을 해드렸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세워놓고 말하는 법이 어딨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십시다. 그러더니만 엄마 어깨를 밀치더니 성큼성큼 남의 집 거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부 들었어요. 은주가 파혼하자고 했다지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답니까? 며느리 시험 운운했다고 지금 저희 집안을 놀리시는 겁니까? 파혼을 해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지.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대개딸이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들을 퇴짜를 놔요? 아님 우리 집안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시모는 흥분해서 삿대질을 했는데 엄마는 꿈쩍도 안 하는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러셨어요. 예,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제 아셨으니 우리 딸이랑 사돈 맺는 일은 없겠죠? 대답 들으셨으면 나가세요. 뭐예요? 우습게 본다니? 지금 말 다 했나요? 예, 우스운 집안 우습게 본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남의 집 귀한 딸 불러다가 접시 나르고 별 시답지 않은 말로 무시하면서 결혼을 시키네 마네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쪽 집안 내세울 건 뭐 있나요? 막말로 우리 딸은 8억짜리 집도 대출 없이 있고 현금 자산도 그쪽 아들보다 4배가 많아요. 내가 미쳤다고 우리 딸을 그런 우스운 집에 보낸답니까? 이제 대답이 되었죠? 대개 딸이 집 있고 돈 있다길래 그나마 봐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아니면 쥐뿔 내세울 곳도 없는 아이 아닌가요? 우리 아들은 자그마치 미래 가치가 몇십억은 되는 아들이에요. 우리 애 놓친 거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글쎄요. 저는 절대 후회할 일 없을 테니까 다른 호구 며느리나 수소문해 보세요. 백날 찾아보세요.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감 얻을 수 있나. 복을 제 발로 찬 사람들이 이게 무슨 행패예요? 대같이 우스운 집안에 내 딸 절대 못 줘요. 우리 딸이 집 있고 돈 있다는 거 알았으면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하긴 싹싹 빌어도 내쫓았을 겁니다. 우리 아들 함부로 대한 거 사과하면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온 건데 기가 막히네요. 우리 아들 그럼 푸대접한 거 절대 사과 안 하겠다 이거지요? 그럼 그 댁에서 먼저 우리 딸 푸대접한 거 며느리 시어머니 뭐니 우습게 한 거 사과하세요. 가짝 막말한 거 사과하고 다시는 안 보는 걸로 하죠. 그러자 남자친구 엄마는 구굴절절 맞는 말만 하시는 엄마에게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사과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어쨌든 결혼은 물 건너갔는데 아깝긴 하고 복잡한 얼굴이셨죠. 아마 예비 시모는 33인 제가 여자 나이로 적은 나이가 아니니 굽히고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의 완강한 태도에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내가 우리 식구들 다 있을 때 은주를 부른 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옆에서 싹싹하게 굴었으면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을 텐데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려는 게 못마땅해서 그랬네요. 어쨌든 애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은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우리 딸이 그 집 며느리도 아닌데 당연히 손님이죠. 말했다시피 이 결혼은 안 될 말입니다. 댁처럼 몰상식한 사람하고 사돈 맺을 생각 없어요. 우리 딸 집이고 돈이고 탐내지 말고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저도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우진 씨, 그만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 좋게 끝날 일도 더 꼬인다는 거 몰라? 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은주야, 일단 네 엄마 좀 잘 설득해봐. 우리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갑자기 이러는 건데 우리 엄마가 틀린 소리 한 건 없는 거 몰라? 너네 집안이 금수저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둘이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 효도하고 살면 되잖아. 내가 다 사과할 테니까 너야말로 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아줘. 후진 씨, 너 진짜 웃긴다. 내가 집 있고 돈 있으니까 갑자기 붙잡고 싶어? 미안한데 우리 집이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니거든? 경기도에 아파트 대출 없이 있고 네 명이 차도 있고 연봉도 너보다 많아. 너랑은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만 구질하게 굴고 네 엄마 모시고 돌아가. 그러자 옆에서 우리 대화를 듣던 그 인간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봤자 호박으로 태어난 년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니? 이러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열받아서 저도 그 인간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수박이죠. 아줌마 아들은 호박은커녕 감자초게도 못 끼는 거 아시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저와 엄마는 그 인간들을 등 떠밀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인간 엄마는 자존심은 있어서 더 이상 결혼시키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다툼하는 걸 보고 나서도 저와 못 헤어지겠다며 목리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가니 그쪽 집안에서도 결혼은 안 되겠구나 하고 남자친구를 포기시켰던 것 같네요. 저는 남자친구와의 인연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끝냈습니다. 엄마는 돈 들인 거 없이 이렇게 끝난 걸 돌아가신 아빠가 도와주신 거라며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라고 하세요. 그 후 저는 일만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간혹 열불이 터지는 일은 있어도 헤어진 일로 가슴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연애 때는 그래도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가벼운 거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이제는 떠올려도 담담하게 얘기할 정도가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저는 운 좋게 이혼할 일을 파혼으로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결혼할 배우자의 가족을 만나보면 결혼 생활이 얼추 예상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자식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이 있다죠. 언젠가 떠날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하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데려오는 며느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제 자기 자식만 만난 줄 알고 대접받으려는 부모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 같은 일은 또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시원하게 쓴소리 한 덕에 가슴에 맺힌 건 없답니다.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